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수십만 달러를 추가로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권 여사에 건네진 100만 달러의 일부라며 반박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해서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단독 판사 회의 소집 움직임 등 사법 파동 우소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석 달째 동결됐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최악은 피했지만 현재의 나아진 것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의원도 불법 폭력단체로 규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 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은 권양숙 여사에게 건네진 100만 달러의 일부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심훈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이미 알려진 600만 달러 외에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추가로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7년 9월 자신의 홍콩 APC 계좌에 있던 비자금 수십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한 지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어제 정연 씨와 남편 광모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으며 정연 씨 부부도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권양숙 여사나 아들 건호 씨에게 건너간 600만 달러와는 자금 출처가 다른 전혀 별개의 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십만 달러는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부탁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미국에 있는 정연 씨에게 송금하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한편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연차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오늘 오후 대검찰청으로 소환했습니다. CBS 뉴스 심훈입니다.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해서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단독 판사회의 소집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사법 파동이 불거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전체 판사회의는 무리라고 보지만 단독 판사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판사회의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오늘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왔다며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한국 경제가 최악은 피했지만 현재의 나아진 것도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석 달 연속 동결됐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현재 경기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최악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크게 나아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전망을 해보면은 한두 달 전보다 나빠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저하게 개선된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세계 경제를 볼 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여건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내수 쪽에서도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 상승도 쉽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연말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봤습니다. 최근 넘쳐나는 유동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과잉으로 판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통위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2%로 동결해 석 달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총재는 앞으로 금융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며 2%의 현재 금리는 상당한 금융 완화 기조라고 말해 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CBS 뉴스 육덕수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세계 경제가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잇따라서 경기에 대해 낙관적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스위스 바젤에서 선진 10개국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마치고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성장에 관한 한 경기 사이클상의 변곡점 근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관론도 만만치 않아서 토머스 쿨리 뉴욕대 교수는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다며 크게 볼 때 아직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윤 장관은 오늘 주요 주택 가격과 거래량, 시중 자금 흐름 등을 자세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처음으로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강남 3구의 투기 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집값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직은 검토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당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까지 불법 폭력단체로 규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광우병 촛불 집회. 경찰은 당시 집회를 주도했던 광우병 대책회의와 관련 단체들을 불법 폭력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최근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참여연대와 민변 등 모두 1,840곳에 이릅니다. 한국기자협회 같은 직능단체는 물론 심지어 몇몇 국제영화제까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통보한 명단에는 특히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도 올랐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같은 정당들도 불법단체로 낙인 찍히긴 마찬가지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야당과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단체로 폄하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며 경찰 측 해명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당 모독이라면서 경찰이 공안 독재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경찰은 파문이 커지자 시위에 참가한 단체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현 정부 들어 계속되어온 공안 통치 논란은 한층 증폭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달 중에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를 놓고 본격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의 공병 부대를 파병해 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모레 워싱턴 한미안보 정책구상회의와 30일 싱가포르 한미 국방장관 회동 등 군사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에 대해 모종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중국 스촨성 대지진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지진 발생 1주년을 맞아서 전국에서는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거행하기도 했는데요. 지진 피해 악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스촨성으로 한번 가봅니다. 1년 전 규모 8의 강진이 휩쓸며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촨성 지진 피해 현장. 지진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생존자들은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폐허로 변해버린 삶의 터전에 남아 하루하루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现在他们弄灶房都要还在贷款，那个意思够恼火得很，不容易还起。 중국 정부는 내년 9월까지 복구 예산을 쏟아부으며 재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차 처음 중동을 순방 중인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요르단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독일 태생인 교황은 먼저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찾아 나치에 희생된 600만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May the names of these victims never perish. May their suffering never be denied, belittled or forgotten. 교황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을 요청하면서 두 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바바리아의 한 마을 스포츠센터 지붕 위에 자동차 한 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철로가 도약대 역할을 하면서 무려 30m를 날아올랐습니다. 호주의 한 동물원에서는 오랑우탄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면서 관람객 모두를 대피시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풀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전깃줄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고 탈출에 성공한 오랑우탄은 대피소동을 지켜본 뒤 30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깜짝 놀란 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8쌍 중에 한 쌍이 국제결혼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놀랍죠. 예.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내륙 지방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7도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